4장 8절 뉴턴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뉴턴 방법은 어떤 방정식이 하나 주어졌을 때 이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정식의 실근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 삼아 살펴본다면 어떤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라든가 또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것을 앞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복습 삼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더라 보겠습니다. 방정식 fx = 0의 꼴이 주어져 있을 때, 자, 우리는 이 방정식의 이 좌변을 편의상 y라 해볼까요? 그래서 y = fx 꼴이라 보겠습니다. 그 y가 제로가 되는 것은 곧 이런 꼴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의 관심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시 복습 삼아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는 실근, 즉 방정식의 근 중에서 허근은 제외하고 실근의 위치를 파악하는 문제와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앞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근의 위치를 파악하는 문제는 어떤 걸로 구할 수 있었냐면 우리 앞에 2장 5절쯤인가 함수의 연속성을 공부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연속성 단원에서 우리는 뭘 배운 적이 있었냐면 중간값 정리를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죠? 중간값 정리를 공부했었는데요. 이 중간값 정리는 함수 fx가 주어진 구간 안에서 연속함수이고 양 끝점에서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면은 반드시 x축을 통과하는 점이 존재한다는 것이 중간값 정리였었습니다. 즉 그림으로 설명한다면 이런 말이죠. 자, 여기가 x축이라 했을 때요. 어떤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x = a하고 x = b라는 두 점이 정역 안에 있는 두 점이라 보겠습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a에서의 함수값은 음수고 b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였다고 가정한다면 주어진 함수가 연속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죠. 그럼 음에서 양으로 a에서 b로 x값이 변할 때 음에서 양으로 가려면 연속이니까 언젠가는 이와 같이 x축을 통과하는 점이 있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와 같이 x축을 통과하는 점 x = c는 여기가 c였을 때 바로 x축을 통과한다는 얘기니까 fc = 0, 즉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를 우리는 실근이라 얘기를 할 텐데요. 이렇게 그림사로 봤을 때 x축을 통과하는 근을 우리는 통틀어서 실근이라 할 것이고 실근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할 때 중간값 정리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한 점에서 함수값이 다른 한 점에서 양수였다면 항상 x축을 통과하는 점이 이 구간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이 중간값 정리의 뜻이었어요. 자, 이렇게 실근을 정확하게 찾는 것이 아니라 대략 어디쯤에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볼 때 중간값 정리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실근은 몇 개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까요? 실근의 개수를 파악하는 문제도 이미 앞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근의 개수를 파악하는 문제는 도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도함수만으로 안 된다면 필요하다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예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그냥 큰 틀만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어떤 함수가 꼭 어떤 예문이 아닐지라도 어떤 함수가 f'의 정역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조사해 봤더니 0보다 크더라 라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함수 fx는 분명히 증가함수입니다. 만약에 f'의 부호가 0보다 작다라면 그럼 그때는 f는 감소함수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만약에 모든 실수 x를 해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이 양수라면은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이 양이더라. 그럼 주어진 함수는 증가함수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증가하니까 뭐 이렇게 증가하든 아무거나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증가하는데요. 어떤 x를 대입하더라도 항상 f'이 양이니까 결과적으로 계속 증가만 하죠. 다시 내려왔다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x축을 통과하는 점이 오직 한 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려고 할 때 필요하다면 이렇게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어떤 x에 대해서는 양수고 어떤 x에 대해서 음수 이렇게 될 때는 그때는 우리가 극값을 다 조사를 해서 그래프의 증가 상태, 감소 상태를 다 조사를 해봐야 돼요. 즉 증가 상태하고 감소 상태를 조사해서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x축을 통과하는 근의 개수가 3개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근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할 때는 중간값 정리를 쓰고 실근의 개수를 구하려고 할 때는 도함수나 또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바로 세 번째입니다. 위치나 개수는 대략 어디쯤 그리고 몇 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정확한 실근을 구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실근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대략 어디쯤에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C를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찾고자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뉴턴 방법 이전에는 다음 같은 방법을 썼었습니다. 실근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첫 번째 이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이섹션 메소드라 해서 말 그대로 이분법이에요. 이것은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이제 앞에서 했던 중간값 정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 이 AB 구간 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고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럼 근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자, 이제 우리는 중간값 정리로부터 AB 구간 안에 실근이 하나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했는데요. 이 실근 C를 정확하게 찾고자 합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A하고 B의 산술 평균을 하나 잡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랄까요? B1이라 할까요? 편의상 B1이라 붙여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A부터 B1 범위 안에서는 함수값의 부가 바뀌니까 분명히 실근이 존재하지만 B1부터 B 사이에서는 다 같이 양수니까 그림을 보세요. 당연히 실근이 없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구간을 나눠서 이렇게 실근이 없는 부분을 버리고 실근이 있는 부분을 반을 축소했습니다. 바이섹션 말 그대로 반을 나눴다는 얘기예요. 2등분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A하고 B1에 다시 반을 나눠서 이걸 B2로 놔보겠습니다. B2하고 B1 사이에서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근이 없죠. 그래서 A하고 B2 이 구간에 다시 반을 나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잘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잘랐다고 볼게요. 이번에는 왼쪽이면 이제 A1을 쓸게요. A하고 A1은 근이 없어요. A1하고 B2 사이에서 근이 있고 다시 반을 잘라요. 오른쪽이니까 그냥 오른쪽은 B로 표시하고 왼쪽은 A로 쓸게요. 요 점은 B3라 표시한다면은 B3하고 B2에서는 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A1하고 B3 사이에서 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시 반을 잘라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간에 근이 있는 것만 선택하고 없는 것은 버리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꾸 반씩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실근을 찾는 과정이 바로 바이섹션 메소드예요. 이 방법은 지극히 단순한 방법이라서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만 여러 번 시행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뉴턴은 다음 같은 것을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이 뉴턴 방법입니다. 자, 이제 뉴턴 방법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턴 방법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 뉴턴 방법은 여기 좀 지울게요. 다음 같은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고 볼게요. 자, 이 곡선이 바로 y = fx이고 이 함수는 정역 범위 안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간값 정리로부터 두 점을 선택했을 때 요 점과 요 점 안에서 함수값의 부가 반대가 되니까 중간값 정리로부터 실근이 이 구간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실근을 C라 놓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왼쪽 점이든 오른쪽 점이든 어느 점을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편한 대로 하세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요 점을 자, x1이라 해보겠습니다. 그럼 x1에서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하니까 당연히 연속이죠. 연속이니까 이 점에서 함수값이 존재합니다. x1, fx1이에요. 자, 이 점을 우리가 p1이라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니까 이 한 점에서 접선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듭니다. 자, 이 노란색 접선의 방정식은 다음같이 표시가 됐죠. y좌표를 fx1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그 점에서의 미분 개수와 같죠. f'x1 이와 같이 되고 x-x좌표입니다. 자, 이 노란색 접선의 방정식은 이와 같이 구해집니다.
자, 여기에서 이 노란색 접선이 X축을 통과하는 점이 있지요. 이 X축을 통과하는 점을 우리가 X2라 놓겠습니다. 요 점은 X좌표가 X2지만 Y좌표는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Y 대신에 0을 대입하겠습니다. Y 대신에 0, 마이너스 fx1 이퀄 f 프라임 x1 그리고 x 대신에 x2를 대입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x1이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뉴턴 방법을 적용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함수 fx가 미분이 가능하고 f'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f'이 0이라는 얘기는 수평 접선을 갖는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어느 점에서 수평 접선을 갖게 되면 이 수평 접선은 절대로 X축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X축을 통과하는 점을 찾고자 하고 그렇게 해서 실근을 점진적으로 찾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f'이 0이 돼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한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f'이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죠. 얘를 나누고 f'이 0이 아니라는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얘를 넘기면 우리는 x2를 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2가 구해집니다. x2의 모양은 다음같이 생기는군요. 얘를 나누고 마이너스가 있고요.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그래서 x1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f 프라임 x1분의 fx1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x2라는 점을 찾았는데요. 이 x2가 요 점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중간값 정리로부터 시작한 한 점을 x1이라고 놓고 그 점에서 접선을 그어서 다시 x축과 만나는 점을 x2라 할 텐데요. 우리는 얘를 제1근사근, 얘를 제2근사근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얘가 참값인데요. 실제 구하려는 값인데 많이 동떨어져 있죠. 그러나 그림을 보세요. x1보다는 x2가 훨씬 더 참값이 가까이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우리가 구하려는 실근은 아니죠. 실근은 C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까지 설명했던 방법을 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점에서의 함수값을 생각합니다. 요 점에서 함수값 X좌표는 X2, Y좌표는 FX2가 되겠죠. 그리고 요 점을 P2라 놓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P2에서의 접선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2에서 접선을 그어요. 자, 이렇게 파란색 접선의 방정식은 이와 비슷하게 또 만들 수 있죠. 자,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여기는 1번, 자 이제 2번 y-y좌표 fx2 마이너스 f 프라임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퀄 f 프라임 x2 왜냐하면 y-y좌표 이퀄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x-x좌표거든요. x좌표가 x2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파란색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파란색 접선의 방정식에서 앞서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요 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제 요 점을 우리가 x3라 하겠습니다. 제1근사근, 제2근사근, 제3근사근입니다. 제3근사근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요 x3에서는 y좌표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y가 제로일 때 x가 x3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여기다 0 놓고 여기다 x3를 놓고 f'이 0이 아니라 했었으니까 또 나누고 넘기면 x3를 구할 수 있죠. 자, 이제 x3를 여기다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x3를 구해본 결과 x3의 모양은 자, 이거 0이라 놓고 여기를 x3라 놓은 거예요. 나누고 넘어갔으니까 x2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f 프라임 x2 분의 fx2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것이 제3근사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제1근사근에서 제2근사근 또 제3근사근 이렇게 계속해서 근사근을 구하다 보면 이제 더 나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점에서 함수값을 또 생각하고 그걸 P3에 놔요. P3에서 접선을 그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C나 X3, X4가 거의 비슷한 위치에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일반화된 식을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화식 관계를 잘 관찰해 본다면은 다음 같은 식을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물론 수학적 귀납법으로 똑같이 증명이 됩니다. 증명하는 걸 생략하고요. 자, 여기가 2일 때 1, 1, 1 이렇게 돼 있고 첨자가 3일 때 2, 2, 2 이와 같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형태로 표시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n 플러스 1이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xn 마이너스 f 프라임 xn 분의
fxn이 같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앞서 가정에 f'xn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x 여기 이 첨자는 다 똑같아요. 그 왼쪽 첨자가 오른쪽 첨자보다 하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 성질을 만족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것이 뉴턴 방법에서 얻어졌던 n 플러스 1번째 근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때 xn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하고 봤더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xn의 극한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실근 c에 한없이 수렴하는 그런 근사근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뉴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이분법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실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제1, 제2, 제3, 한 제4 근사근 정도만 돼도 이 그림사로 봐도 알 수 있듯이 참값 C하고 거의 같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꽤 정밀도 높은 근사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여기서 뉴턴 방법을 다룰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뉴턴 방법은요, 만약에 심하게 흔들리는 그런 함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놨다고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어진 식에서 근은 여기쯤에 있습니다. 근은 여기쯤에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다음 같은 이제 중간값 정의로부터 여기와 그리고 여기쯤에서 잡았다고 볼게요. 자, 여기를 A, 여기를 B라 놓고 우리가 만약에 B라는 점을 제1근사근을 잡고 선택했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연속 함수이고 미분도 가능하다고 가정할까요? 이때 x1에서 뉴턴 방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 방법은 여기서 접선을 그어서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죠.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습니다. 약간 그래프를 조금 이해하기 좋게 이런 식으로 그려놓을게요.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제2근사근이 되는데요. 사실상 그림을 잘 볼까요? 참값은 여기에 있는데 이 점의 위치를 잘못 선택하다 보니까 오른쪽에 가서 제2근사근이 구해졌습니다. 이때 우리가 얘가 제2근사근하고 즉 근하고 멀어졌다는 걸 미처 몰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계산해 볼까요? 이번에는 여기에서 다시 접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그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또 이 점에서 또 이제 또 여기가 x3가 요 근처 어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접선을 그어요. 여기에 x4가 있을 것이고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죠. 한쪽으로 수렴하지 않고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게 되는 그런 수요를 얻게 될 경우는 이거는 이 방법으로는 뉴턴 방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데이터를 쭉 나온 결과를 분석해 보고 한쪽으로 수렴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자꾸 갔다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이 x1을 다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여기를 x1을 잡지 않고 여기를 x1을 잡아서 했다면 아마도 좀 더 빠르게 해를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심하게 흔들리는 그런 그래프인 경우라면은 뉴턴 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니까 처음 제1근사근의 위치를 다시 선택해야 된다는 거. 그럼으로써 살짝 이걸 수정할 수 있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뉴턴 방법은 F'이 0만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보겠습니다. x1이 2로부터 시작해서 다음 방정식의 근에 대한 세 번째 근사의 x3를 구하시오. 세 번째 근사의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x1으로부터 시작해서 x2를 구하고 그리고 이어서 x3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제 우리는 순차적으로 그림 그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뉴턴 방법을 이제 이해하게 됐으니까 근을 구하는 공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을 구하는 공식에다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x1을 여기다 대입하면 x2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 함수, 이 방정식의 좌변을 fx라 보겠습니다. x의 3승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이것이라 하면은 다음 함수는 전실수 범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f'x를 먼저 구해볼까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2 같이 됐습니다. 이제 x2를 구하려고 합니다. x2는 x1 마이너스 f'x1분의 fx1 같이 됐죠.
x1은 2로 계산하시오라는 얘기니까 이 마이너스 f 프라임 x1 여기다 2를 대입합니다. 2는 4, 3, 12. 10에서 1 빼니까 10. 여기다 2를 대입합니다. 2에 3승 8, 2는 4, 마이너스 5예요. 4에서 5를 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이니까 2 더하기 10분의 1이니까 2.1이 되는군요. 자, 그래서 제2 근사근은 2.1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근사근을 구하랬었죠. 똑같은 식에다 대입합니다. x3는 x2 마이너스 f 프라임 x2분의 fx2에다 대입하면 돼요. 자, 이제 x2가 2.1입니다. 2.1 마이너스, 그리고 이거는 계산하는 거 생략할게요. 그리고 책의 결과를 그냥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소수점을 계산해야 되다 보니까 책의 결과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다 계산한 결과는 결과가 대략적으로 2.0946 이와 같이 되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1근사근으로부터 시작해서 제2, 제3근사근을 구할 때 뉴턴 방법을 적용하면 되니까 이 공식만 잘 기억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어서 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뉴턴 방법을 이용하여 자, 6제곱근 2의 근사값을 소수점 8제짜리 구하시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 자리 숫자를 정해놨습니다. 소수 8제짜리까지를 정확하게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뉴턴 방법을 이용할 때는 소수 몇 번째짜리까지 정밀도 높게 구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하는데요. 소수 8제짜리까지 계산하는 얘기는 어떻게 판단하는 얘기냐면 이렇게 제1, 제2, 제3 근사근을 쭉 구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_n 근사근과 그 다음에 나오는 제_n 플러스 1번째 근사근에서 두 개가 다 같이 소수점 8제짜리까지가 똑같은 값이 나오면 거기서 중단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냐면 연달아서 그 n번째 근사근과 n 플러스 1번째 근사근이 소수 8제짜리까지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되면 거기까지는 참값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정하면 돼요.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6제곱근의 근사근, 6제곱근 2의 근사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함수가 필요하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특히 이런 예제 2번 같은 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익혀둘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6제곱근 2의 근사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가 x였더라 봐요. 여기서 그러면 주어진 식을 여기를 그냥 a라 넣을까요? 이거를 x라 넣는다면 주어진 식은 x의 6수, 그냥 2라 넣읍시다. 방정식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x라 넣었을 때 양변에 6수를 하면 2. 그래서 x의 6승 마이너스 2 이퀄 0. 결국은 이런 방정식의 근이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함수 fx를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함수 fx를 x의 6승 마이너스 2 이것이라 놓겠습니다. 마치 예제 1번에서 이 방정식의 좌변을 fx를 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뉴턴 방법을 적용했던 것처럼 얘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함수에서 이퀄 0이라 놓고 풀면 이걸 만족하는 근이 6제곱근 2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x의 6승 마이너스 2를 fx로 놓는다면 이 함수는 다함수니까 미분 가능합니다. 따라서 f'을 구해보니까 6x의 5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끊을까요? 자, 이제 f'이 구해졌습니다. 자, 이제 6제곱근 2의 근사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인데요.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소수 8제짜리까지 구하기 위해서 x1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주어진 방정식에서 생각해 볼까요? x의 6승 마이너스 이퀄 0인데요. 이 식에 일단 도함수는 이렇게 구해줬고요. 이 방정식에서 실근에 존재하는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자, 실근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아직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하나 값을 대입해 볼게요. 한편 x 대신에 2를 대입해 보면 2를 대입하면은 1의 6승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0보다 작죠. 그리고 f2를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당연히 양수가 나오죠. 2의 6승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커요.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1과 2 구간 안에서 실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값 정리를 쓴 거예요. 실근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실근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1과 2 범위 안에서 실근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은 1에서 함수값은 음수가 됐고 2에서 함수값은 양수가 됐어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졌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1근사근을 편의상 1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1을 1로 보고 뉴턴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x1이 1이에요. 자, 이제 x1을 1로 보겠습니다. 뉴턴 방법에 의하여 x2, x3 이런 값들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x2를 구합니다. x2는 x1 마이너스 f 프라임 x1. x1 1이었어요. 그리고 f x1입니다. 대입을 하면 f 프라임 x1이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6, 1 마이너스 6분의 자, 여기다 2를 대입하죠. 1에서 2를 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와 같이 됩니다. 요 계산 6분의 7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3근사근을 구합니다. 제3근사근은 이게 6분의 7이에요. 마이너스 f 프라임 6분의 7이고 그 다음에 f 6분의 7이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수점이 나오니까 계산기의 도움이 필요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책의 결과를 그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책의 결과를 쭉 활용해 본 결과 이 과정대로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6분의 7을 계산하니까 대략 1.1666667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x3는 요걸 계산한 거죠. 요거 다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계산 생략할게요. 다 계산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x4도 똑같이 구하고 물론 계산기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x5, x6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소수점 8째 자리까지를 정확하게 구해달라는 얘기인데요. 자, x5하고 x6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소수점 8째 자리까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죠. 잘 보세요. 똑같죠? x5하고 x6로 넘어오면서 이 소수점 8째 자리 숫자가 똑같아요. 여기는 약간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수점 8째 자리까지의 값이 얼마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 근을 C라 놓는다면 C는 대략적으로 참값은 1.122, 1.12246, 205 이렇게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다시피 제5근사근 정도까지만 구해도 실질적으로 이 방정식의 이 6차 방정식이거든요. 6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더욱이 소수점 8째 자리까지도 정밀도 높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책에 보면은 읽다 보면 저자가 코멘트를 달아놨는데요. 5차 방정식은 1824년 노르웨이 수학자 아벨이 더 이상 대수적 연산만으로는 해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었고 그 이후에 프랑스 수학자 갈로아는 n이 4보다 큰 모든 정수에 대해서 더 이상 근의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더 이상은 대수적 방정식으로 해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근의 공식은 기껏해야 2차 방정식이나 3차 방정식 그리고 4차 방정식까지만 적용을 하고 3차와 4차도 근의 공식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러나 5차 이상의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뉴턴 방법 같은 걸 이용하면 그래도 근의 공식이 존재하지 않아서 해가 안 구해질 것처럼 보였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를 구하는 것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제 2번의 뜻 이해됐죠? 물론 이 예제 2번은 계산기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소수점 8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시험에 낼 때 계산기를 직접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입학시험 같은 경우는 계산기를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간단한 제2근사근 정도까지 제2근사근이나 기껏해야 제3근사근 정도 그 정도까지만 물어보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좀 더 복잡한 방정식의 근도 뉴턴 방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같은 방정식의 근을 소수점 6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소수점 6째 자리까지 구하라 했으니까 계산기의 도움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계산하다가 또 앞의 예문과 마찬가지로 책의 결과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사인 x하고 x의 근을 구하라는 얘기인데요. 코사인 x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근데 y 콜 x는 빨간색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자, 분명히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 콜 x하고 y 콜 코사인 x가 만나 생기는 교점의 좌표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근을 정확하게, 이 교점의 x좌표를 정확하게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더군다나 소수점 6개짜리까지 구하랬으니까 조금 전에 풀었던 예제 2번과 같은 방법으로 할 거예요. n번째 근사근과 n 플러스 1번째 근사근을 계산해 봤을 때 소수점 6개짜리까지가 똑같다면 그게 곧 구하려고 했던 소수 6개짜리까지의 정확한 근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식에서 좌변을 넘겨서 코사인 x 마이너스 x 이퀄 0이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라 놓겠습니다. 이 방정식의 좌변을 fx라 보겠습니다. fx를 코사인 x 마이너스 x라 하면은 이 함수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다시피 둘 다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f는 미분 가능합니다. f'을 구해보니까 코사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l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간값 정리를 이용해서 실근이 대략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근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근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게 삼각함수다 보니까 정확하게 실근이 어디쯤에 있다는 것을 아직 찾기는 어려워요. 대신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는 그런 적당한 x값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식에서 이제 x 대신에 0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코사인 제로는 1이고요. 0은 0이니까 1 빼기 0이니까 1. 1은 양수죠. 이번에는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코사인 1 마이너스 1인데요. 1을 대입하니까 코사인 1 마이너스 1이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기가 1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파이고요. 코사인 2분의 파이 제로예요. 파이가 3.1415이고 1을 놨으니까 1점 얼마. 1은 여기 어딘가 있겠네요. 1을 집어넣으면 코사인 1은 이 그림을 보세요. 1보다 당연히 작은 값이죠. 그러니까 코사인 1이 1보다 작으니까 얘가 음수가 돼요. 그래서 그는 0과 1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거이므로 중간값 정리에 의하여 실근은 0과 1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x1을 편의상 1로 놓겠습니다. 이제 제2근사근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할게요. 왜냐하면 계산기 도움이 필요하니까 식만 써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x1분의 fx1 이와 같이 될 것이고, 자,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니까 x1은 1이고 f'1분의 f1이죠. 1 마이너스 f'을 계산한 결과가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사인 1 마이너스 1분의 그리고 f1이죠. 여기다 1을 대입하니까 코사인 1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됩니다. 코사인 1 마이너스 1이 되고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여기 마이너스 묶어내고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1 플러스 사인 1 플러스 1분의 코사인 1 마이너스 1인데요. 아, 이거 계산기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라는 것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결과는 책의 결과를 그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근을 찾아본 결과 x1을 즉 1로 잡았을 때요. 이렇게 1로 잡아서 계산했을 때 x1으로부터 x2를 구한 것이 0.7503637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x3, x4, x5를 쭉 계산해 본 거예요. 소수점 6개짜리까지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짜리까지를 계산한 과정에서 여기 6개짜리하고 여기 6개짜리는 달라졌죠. 그러나 x4하고 x5는 소수점 6개짜리까지 뿐만 아니라 얘도 8개짜리까지가 똑같네요. 네, 소수점 6개짜리까지 정확하게 구했으니까 0.0.739085가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소수점 8개짜리까지 갔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제 처음 0과 1 안에 있다고 해서 x1을 1로 잡고 계산했는데 만약에 x1을 여기쯤에서 여기가 0.75 정도 된다고 볼게요. 0.75 정도에서 근을 잡아보면 0.7하고 1 사이에 어딘가 근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제1근사근을 0.75로 잡았을 때는 1이 아니라 0.75로 잡은 거예요. 물론 이렇게 잡으면은 계산기를 사용해야 되니까 더 복잡하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구했을 때 제2근사근, 제3근사근, 제4근사근을 구하는 과정에서 0.73908513, 0.73908513 둘, 넷, 여섯, 여덟. 얘도 소수점 8개짜리까지가 똑같게 나왔습니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 얘는 x5까지 계산을 해야지 확인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얘는 x4까지만 계산해도 확인이 되니까 제1근사근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좀 더 빠르게 답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거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손으로 필산하지는 않습니다. 계산기의 도움을 받아서 계산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소수점까지 우리가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예제 3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1근상의 위치를 어디로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잘 잡는다면 좀 더 수월하게 빠르게 구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컴퓨터 그래픽으로 일단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최대한 근 가까이에서 제1근상을 잡는 것이 요령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뉴턴 방법을 통해서 실근을 찾는 방법까지도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에서부터 배웠던 것 중에서 실근의 위치를 파악할 때 중간값 정리, 실근의 개수를 파악할 때 도함수나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 이제 실근의 정확한 값을 구하려고 할 때 뉴턴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여러 절에 나눠서 배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바에 의해서 본다면 이제 모든 방정식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뉴턴 방법을 통해서 근을 항상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제 이어서 교재 4장 9절 부정적분과 관련된 부분 같이 한번 원시함수 또는 부정적분 같은 말입니다. 원시함수와 관련된 부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